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올해 53살의 유영만 교수에겐 참 많은 수식어들이 따라다닙니다. 히말라야산과 사하라 사막을 정복한 탐험가, 70여 권의 책을 쓰고 500편이 넘는 칼럼을 쓴 작가, 하루가 뭐다 하고 초청 강연을 다니는 유명 인사, 그리고 인정받는 대학 교수까지 그분의 이력들을 들으면 시련이나 고난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유영만 교수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남들보다 1년 늦게 중학교에 입학했고요. 공고를 다니면서 힘든 용접공 생활을 버텨야 했습니다. 의미가 심장에 꽂히면 비로소 의미심장해진다는 말을 만들어낸 유영만 교수.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삶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어줍니다. 6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라헬의 또 하루가 지나가면. 네, 6월 23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라헬의 또 하루가 지나가면 들으셨습니다. 유영만 교수가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금이다. 그중에서 황금, 순금도 있지만 가장 귀중한 것은 지금이다. 네, 전성기 지금입니다. 예,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전성기로 살고 계신 거죠?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성기 주쿠박스 이번 주 주제는요. 군대예요. 군대에 얽힌 사연과 신청곡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는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릴게요. 어이였던 허준이 지은 의학서입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요. 국보로 승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문화재청은요. 어제 보물이자 세계기록 유산인 이것을 국보로 승격시켰다고 하는데요. 1610년에 완성이 돼서 1613년에 간행이 된 이것은 뭘까요? 네 글자인데요.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가지고 오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메르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에요. 네. 예, 그 메르스에 감염됐던 임산부가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얘기를 네, 무엇보다 듣고 좋은 소식이네요. 아, 정말이에요. 메르스를 뚫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축하를 드리면서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요. 한 변호사님이 메르스 확산을 정부가 초기에 막지 못했다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정확한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네, 우선 특정 변호사님께서 이제 직접 자신을 원고로 하는 자격으로서요. 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해소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말은 좀 어려운데요. 예. 쉽게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어떠한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네. 해서 뭐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위법을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이제 확진 환자가 거쳐간 병원들을 이제 공개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네. 나아가서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 19일 동안이나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막지 못했다. 뭐 이게 주된 청구 취지인데요. 이런 네. 근거로서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을 보면 예. 감염 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면 6조에 예. 이 감염병 전국에서의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의무라는 것은 당연히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어떤 활동에 적극 국민은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고요. 네. 나아가서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또 알 규정을. 권리가 있군요. 네, 그렇죠. 이러한 국민의 감염병 정보에 대한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을 해 놓았는데 네. 이게 이제 법령에만 규정을 해놓고 관련 시행령에서는 이 알 권리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게 너네들이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냐. 네. 해서 이제 입법 부작위로서 소송을 제기를 하신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소송이잖아요. 네. 근데 드문 여러 가지 소송이긴 합니다. 찬반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한 뮤지컬 제작사도 국가 상대 피해 보상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라고 해요. 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연계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저도 요거 그렇게 내용도 좀 확인했습니다. 알려주세요. 뭐 저는 근데 이 소식보다 어떤 뭐 연극 배우가 네. 뭐 생활고를 돌아가셨다 뭐 이런 기사를 또 맞아요. 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맥락에서 결국에는 연극계에서 뭐 예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계에 뭐 크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번 메르스 여파로는 소극장들의 피해가 좀 막심하다고는 그렇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정 극단이 정부를 상대로 이제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책임을 네. 묻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의 이제 자기 부작위 이런 것들 다른 그 측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 중요할 텐데 네. 나아가서 뭐 이런 부분에서 극단이나 개인이 네. 이 어떤 과실을 주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 만만한 소송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또한 뭐 손해배상의 재산상 뭐 손해가 인정이 되더라도 네. 그 인과관계 인증이 안 됨으로써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뭐 취지와 이유는 뭐 뻔히 아시겠지만 이 메르스 사태와 국가의 의무 사이의 과실을 인정할 경우에 이제 오히려 국가 사회적인 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사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요. 뭐 네, 그렇군요. 이것이 인정되면은 너나 없이 다 나도 소송을 할 손해봤다. 수 있죠. 할 수 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할 네,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또 어떤 분은 메르스 완치자이신데 네. 신상에 노출돼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국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이 앞에 두 소송의 경우에는 국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정보가 공개가 됐다라고 해서 소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고 네. 어떤 모든 가치가 다 중요한 것인데 예.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법적인 어떤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거주 아파트 직장이나 자신의 동선이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네네. 뭐 이름이 공개된 것이거나 이런 건 많이 아닌데. 그랬죠, 이번에.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그런 공개 상황들을 봤을 때 주변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이 되었고요. 네. 어쨌든 원치 않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해주고 행복 추구권도 마찬가지로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를 공개한 건 아니지만 네. 국가가 이러한 대략적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을 예. 침해했다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런 공개가 어떤 오로지 공공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요. 요건 이제 사법부에서 과연 알 권리 국민 보건이 중요한 부분이냐 네.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한 부분이냐 두 권리를 아마 비교 형량을 해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정말 전무후무한 전염병 사태로 이런 법정 공방까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게 참 불행한 네, 현실인 불행한 것 일입니다. 같아요. 네,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전화번호는요. 02771-0945번이니까 거시면 바로 변호사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 도가 넘는 블랙 컨슈머입니다. 블랙 컨슈머 요즘 와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악성 민원 소비자 이 그렇죠. 정도로 번역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 상대로 나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막 자꾸 소송하시는 분들인데 예.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보상금을 받아내고 또 서비스 센터 직원을 폭행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게 나왔네요. 근데 우선은 이 악성을 트다 블랙하고 소비자를 트는 컨슈머가 합쳐진 신조인 상황에서 사실 네네.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이런 블랙 컨슈머가 사실 크게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네. 사실 소상공인인들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신데 네. 이런 어떤 부당한 블랙 컨슈머들의 요구까지 겹쳐서 네. 악재가 계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이런 블랙 컨슈머로서 자신이 네.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6차례에 걸쳐서 전자제품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난동을 부리고 염산병으로 남들까지 부린 상황이고요. 예, 예. 그래서 사기 이렇게 해서 뜯어낸 액수가 2억 원이 넘어요. 뜯어낼 수 있나 보죠, 이렇게 해서. 근데 아이고. 그 어떤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 해서든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네. 싶은 생각에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상습 공갈이나 사기 폭행 혐의가 다 엮여서 결국에는 징역 네. 3년이라는 형까지 받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근데 요즘은요, 어떤 제품 사기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구매평이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잘 그렇죠.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블로그에 보면 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건 법적인 제재가 없나요? 블로그라는 게 사실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느냐는 좀 네, 다른 문제가 될 것 예, 같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허위 사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광고하는 형식의 글이 올려왔는데 네. 그게 사실관계와 다르다거나 한다면 충분히 사기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사건 내용을 은폐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진상 규명을 먼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일을 당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블랙 컨슈머가 나타나면 대부분 이제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어떤 네. 합의를 하신 경우가 많은데 취시하려고 맞습니다. 하죠. 예. 근데 이런 소극적인 대응이 사실 블랙 컨슈머를 더 키우는 경향이 있고요. 네. 우선 이게 선의의 피해자인지 블랙 컨슈머인지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네. 이것이 만약에 충분히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블랙 컨슈머다 한다면 그 전후 사정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네.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네.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소비자원 이런 데다가도 막 제기를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그냥 정말 돈 주고 말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블로거지 블로그랑 맞습니다. 거지를 합해서 블로거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블로 깡패 얘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제받는 방법이 있군요. 네, 그럼요. 다행히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법무팀도 있고 그러니까 네. 변호사를 사용하면 되는데 작은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용기를 가지고 좀 자료를 모아서 네, 그게 예, 중요합니다. 경찰에 네, 맞습니다. 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스톤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왜 이렇게 잘 넘어가?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정말 많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1부 마치고요.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석이 법률 상담소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요, 네. 부동산 컨설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그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책으로 한번 집필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글을 쓰는 중에 내용만 법령집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네. 그 중간중간에 그 관계되는 법령이랄지 좋은 글이나 시, 유머, 음악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 출처를 밝히고 삽입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무슨 예.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최근에도 유명 작가가 그 그러니까요. 인용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우선 뭐 이번 뭐 표절 파문 때문에 뭐 네. 이런 궁금증이 좀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됐건 이렇게라도 좀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우선 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저작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사상이라든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이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네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뭐 각색하거나 하는 방법에 의한 창작물도 네. 2차 저작물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와 종류에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어떠한 범위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출처를 밝혀도요. 네. 그러니까 이 민영사는 책임이 따를 수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 네네.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다만 이제 공표된 저작물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만 이용하거나 뭐 가정에서 뭐 사용을 하거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네. 이 저작권자의 공연 배포 등에 대한 권리 를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의 질문을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 인용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데요.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표된 저작물이 이제 보도나 네. 비평이나 교육이나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냥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다시 말해서 인용의 대상은 우선 저작물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이어야 한다. 아, 예, 이 이런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물건이요. 예. 예. 따라서 이러한 정도의 선에서 어떤 신의 측에 비추어 합당한 방식으로 인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뭐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이 책 집필의 목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보도라든가 교육적 뭐 공적인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쓰신다면 이 뭐 한 페이지 분량 뭐 적절한 수준의 네. 어떤 인용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때는 당연히 출처를 명확히 명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동일성을 해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옮겨 쓰시면서 출처를 밝혔지만 그 내용을 본인이 중간중간 각색을 하시거나 하시면 동일성이 변형된다 해서 저작권 침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대로 갖다 쓰시되 출처를 밝히시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발간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걔네 상업적 목적이 들어가면은 허락 없이는 사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선생님. 예. 네,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죠? 이게 공공의 목적이면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는 허락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근데 사람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지식은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옮기면서 남들에게 좋은 일을 제공하고 싶다는 취지도 있고, 네. 그걸 책 한 권으로 이제 많은 양을 집약해가지고 이제 어필하는 과정에서 네. 너무 딱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약 뭐 반 페이지할지 몇 페이지할지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네, 책을 쓰려고 하거든요. 선생님의 취지가 어떤 지식을 함축적으로 보존하고 싶다라는 좋은 취지시라면 충분히 교육 연구 등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인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판매하실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도움이 근데 되셨을 이제 거. 예.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그 판매를 해서 큰 영리를 얻겠다는 것보다도 큰 틀에서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서 하다 보면은 네.
판매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네, 근데 거죠. 어찌됐든 하지 판매를 않습니까? 하시게 되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고요.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네. 판매하시는 경우만 주의하시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취지는 그렇더라도 네. 이렇게 인용되시는 분 입장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먼저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신 YTN 제작진님하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네.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 집은 이제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저희 딸이 셋이에요. 네. 그리고 언니가 있고요. 제가 가운데로 제 밑으로 동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2010년 3월에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3일 만에 돌아가셨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남기신 거는 그 아파트 한 채랑 식당 건물을 남기셨어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유산 정리는 못 하셨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저희 언니랑 생활을 한 상태였고 동생이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는 저희 어린 시절부터 저희 가족들이 추억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생에게 단독 명의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동생이 상속저차에 필요한 거라고 해서 인감두통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어요. 네. 뭐 따로 상속 포기각서를 쓰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저희 아파트나 물론 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이 이루신 거고 뭐 저희 가족이 함께 이룬 것이라 당장 매매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 2010년 돌아가시고 3년이 흐른 후 제가 어머니께서 남기신 그 식당 건물 서류를 떼보았는데 네. 제 이름은 없고 그 동생과 언니로만 명의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2013년 이제 추석이 지난 무렵이었었는데 네. 그 서류를 띄워보고 제가 좀 황당했었어요. 네.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죠. 네. 그래서 요즘에 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했더니 동생이 굉장히 매몰찬 소리로 이건 이제 저희 개인 가정사이기도 한데 제가 굉장히 어머니에 반대하는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속썩인 언니가 무슨 권리가 있냐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마음이 좀 답답했었는데 최근 2015년 4월에 네. 제가 또 다시 아파트 등기하고 탈당 등기본을 띄워보게 되었는데 네. 거기에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2013년 추석에 전화를 했는데 아파트는 2014년 4월 아파트를 매매를 했고요. 네. 2014년 3월에 아파트를 매매했고 2014년 4월에는 이제 언니랑 동생 이름만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언니가 양도 증여한 걸로 해서 이제 온전히 동생 명의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전화드린 거는 유산 문제에 의해서 유산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기여도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는 여러분 뭐 자문도 해봤겠죠. 제가 네. 상속재산의 경우 3년 안에 소송을 해야 n분의 1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5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포기각서를 써주지 않았는데 제 인감과 인감 도장을 통해서 동생이 서류 조작으로 편취한 것이니 제대로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어머님이 살아생전에는 아파트는 그냥 막내 거 네. 팔당의 식당이 있거든요. 팔당은 둘째 너 거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서류 작성한 게 아니고 구두상이었으니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학교 졸업하고 87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94년 봄까지 제가 조금
네, 지금 네 선생님 제가 충분히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지 파악을 했고요. 지금 좀 당황스러우신 상황인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이슈화 됐었던 사실 삼성과의 소송과 이 사안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과에서 이병철 씨의 장남인 이제 이병희 씨가 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를 한 사안인데요. 본 사안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이 사안은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하셔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미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다행히도 상속 회복 청구에 제척 기간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상속 회복 청구라는 것은 이제 사실 뭐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내용을 이제 실현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데 상속권의 내용이 이제 호적 정정이나 재산 반환 등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속 재산을 반환해라라고 할 수 있는 청구 권리고요. 뭐 상속권이 이제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 효과를 보유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동생분이 사실 상속권이 없는 부분을 지금 갖고 가신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예. 충분히 상속 회부 청구에 본인이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생한테 주겠다라고 동의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죠? 상속재산 분할을 하실 때 다만 하지 않는 조건으로. 네. 근데 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뭐 식당의 아이고.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분할이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었던 게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동생의 경우에 동생분께서 아파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이제 인감 증명서라든가 인감 도장을 갖고 있던 것을 기화로 해서 이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상속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속 회복 청구권은 이제 안 날로부터 3년이고요. 있은 네.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하셨는지는 제가 2013년도 14년도 언제 하신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우선은 있은 날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저촉이 안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촉이 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안 지가 3년이 안 됐다면은 충분히 동생분을 상대로 해서 상속 회복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인감증명서가 도용이 되었다. 나 상속회복 청구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사문서 위조라든가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네. 근데 다만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실무에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을 맡겼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대리권을 줬다라는 것이 추정이 되는 사안인데요. 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상속을 내가 동생한테 포기하려고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상속 포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께서는 뭐 계약서나 이런 것에 전혀 서명을 안 했다라고 하시지만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이제 소송 실익이라든가 승소 가능성은 전반적인 상속 경위와 재반 사정을 다 검토를 해야 되고요. 네. 근데 무조건적인 소송보다는 가족 간의 우애가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자매들끼리 만나서 진솔한 대화 한번 나눠보시고요. 네. 그럼에도 안 된다면은 최후의 이런 소송 그리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립니다. 예. 이건 뭐 상속재산 3년. 네, 선생님.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취지를 해보시고요. 시간이 이제 마감이 돼서요. 다시 이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답답한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울컥울컥 하시는데 한번 잘 법적으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너무 많으신지 우리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꼭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다양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끈한 일
첫 휴가는 훈련소에서 공군은 훈련소에서 끝나고 50일 넘으면 일주일 휴가를 주는데 훈련소에서 그것만 기다리는 거야. 하도 배가 고파서. 그래서 수첩에다 그걸 적어. 먹고 싶은 거를. 근데 한 100가지 됐어. 먹고 싶은 게. 그래서 그걸 휴가 때 나가서 사 먹는데 설사다가 하나도 못 먹고 응? 일주일 동안. 그러다 들어갔지. 그때는 뭐 술을 막 먹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기분은 좋았어. 예전에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군대 생활도 오래 3년이나 꼬박했고 우리 아들은 한 보름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땐 더 길었어요. 한 20일 넘게 한 것 같은데. 군대라는 게 거의 갇혀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좀 뭐 마냥 좋은 거죠. 뭐.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군대고요. 오늘은 군대 첫 휴가에 대한 추억담 들어봤습니다. 꿀 같은 휴가 기다리면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견디는 건 정말 군인들뿐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름 휴가 계획 세울 때인데요. 원래 휴가는 떠나기 전에 더 즐거운 법이잖아요. 네, 오늘도 기분 좋게 휴가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동의보감이었어요. 1266님 동의보감이요. 장모님이 오늘 수술 받으시는데 수술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하고 보내오셨고요. 그리고 5505님께도 퀴즈 당첨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성기 주쿠박스는요. 2947님께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함께 허준의 동의보감 촬영지에 가서 사진 촬영하면서 추억을 담았는데요. 지금 아들은 관측병으로 열심히 군복무하고 있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하셨습니다. 아드님 힘내시라고 딕펑크의 비바 청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